자, 마지막 네 번째 비디오에서는 그 다음 주제 가격 차별에 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금 벌써 한 90분 정도 촬영했거든요.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더 내서 총 그래서 비디오 시간을 1시간 45분을 맞춘 다음에요. 그래서 가격 차별에 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아마 이 가격 차별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1급하고 2급까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급 가격 차별은 제가 그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독점 가격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요. 이 독점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설정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가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진 생산량에서 주어진 가격이라는 거죠. 수요 곡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가격이요. 가격은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소비자가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때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추가적인 상품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계 비용은 우리가 많이 정의했죠. 생산자한테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래서 독점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높다는 거는요. 기업한테 그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업 입장에서요. 한 단위를 더 생산해서 그것만큼 소비자한테 팔면은요. 자신의 필요한 비용보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더 높으니까 추가적인 이윤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독점 기업은 더 생산량을 늘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산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펙트가 있거든요. 일단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이펙트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보다, 커스트보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더 높으니까요. 이 소비자한테 한 단위를 더 팔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50, 가치는 100이라고 하면요. 여기 가운데 가격에 그 사이에 있는 가격, 예를 들어서 75라는 가격에 그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단위 생산하면 그걸 팔 수 있는, 더 추가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quantity effect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단위를 더 생산함으로써 발생되는 또 다른 효과, price effect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price effect가 얘기하는 거는 한 단위를 더 생산하면은 예전에 팔았던 모든, 팔려고 했던 모든 그 유닛에 관해서 가격을 다 낮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가격을 지금 이만큼 생산을 해서 이런 가격에 지금 팔려고 해요. 이거 팔리죠. 왜냐면은 이 소비자한테 Q라는 거래량이 딱 주어져 있다. Q라는 게 Q만큼의 재화가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유닛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액수는 가격 P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요. 여기서 생산량을 좀 더 늘린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늘리면은 각각의 유닛당 가격이 P에서 이렇게 P 프라임으로 하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프라이스 이펙트죠.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에서는요. 원래는 quantity effect보다 점차 산출량을 이렇게 이윤 극대화하는 산출량 Q까지요. 증가시킬 때 quantity effect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딱 같은 지점까지 생산한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녹색으로 칠해진 이 사각형이야. 이 사각형이나 그 다음에 Q에서 산출량을 Q 프라임을 좀 더 늘렸을 때 늘어나는 이윤이요. 이만큼의 이윤. 이 두 가지가 정확히 같아질 때까지 산출량을 늘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윤 극대화하는 그 지점에서는 이 두 가지 이펙트가 정확히 같기 때문에요.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고요. 왜냐 생산량을 늘릴 경우에는 이제 price effect가 quantity effect를 dominate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라이스 이펙트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 독점 기업이 시장에 공급하고 결국 소비자한테 판매할 건데요. 그 판매하는 그 가치가 정확하게 유니폼 프라이스일 때, 한마디로 모든 유닛당 동일한 프라이스를 딱 매길 때, 그때 발생되는 효과죠. 만약에 생산량마다, 제품 생산량마다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 프라이스 이펙터에 관해서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자, 요걸 바로 가격 차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격 차별에는 다음과 같이 그 고전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자,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급과 2급만 이 비디오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정의는 제가 한국말로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써놨는데요. 1급 가격 차별은 일단 모든 가격 차별은 다른 그 산출량의 각각의 유닛을 다른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급 가격 차별과 2급 가격 차별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 정의는 똑같아요. 각각의 유닛을 다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1급 가격 차별은 이 다른 가격이 소비자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2급 가격 차별에서는 만약에 동일한 양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는요, 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얼마큼 소비했던지 간에 각각의 소비자한테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소비자들한테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1급 가격 차별이고요. 2급 가격 차별에서 두 소비자가 다르다. 얘는 소비자 A고 얘는 소비자 B예요. 근데 둘이 같은 양을 물건을 사요. 그럴 경우에는 같은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급 가격 차별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죠. 두 소비자가 같은 양을 산다고 한다? 그러면은 같은 가격을 매겨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독점 기업이 1급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면요, 2급 가격 차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차별 방식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해 보면은 일단 1급 가격 차별의 방식은 뭐냐면요. 일단 독점 기업이 각각 물건을 생산하죠. 그리고 그 각각의 유닛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복 가격, reservation price죠. 또 다른 말로는 willingness to pay,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 액수죠. 그 액수만큼 가격에 판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소비자 A가 주어져 있고요. 소비자 A의 그 개별 그 수요 곡선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B의 개별 수요 곡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소비자 A가 이렇게 10가지, 계단이 총 10개거든요. 19, 8, 7, 6, 5, 4, 3, 2, 1이요. 그 다음에 소비자 B의 수요 곡선은 5, 4, 3, 2, 1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각각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지금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만약 시장 가격이 10이다. 9랑 14이다. 그러면은 최대 하나 살 용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8과 9 사이다. 그럼 2개까지 살 용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가격이 4랑 5 사이다. 그러면 하나 살 용의가 있고요. 4랑 3 사이다. 그럼 2개. 이런 식이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지금 독점 기업이 물건을 하나 생산했어요. 첫 번째 물건을 딱 하나 생산했어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물건을 이 둘 중에 누구한테 파냐면은 소비자 A한테 파는 거죠. 왜냐? 첫 번째 재화에 대해서 이 소비자 A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는 10인데요.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A가 유복 가격, reservation price 또는 willingness to pay가 소비자 B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닛을 이제 누구한테 판매하냐면은 소비자 A한테 판매하는 거죠. 어떤 가격에 판매하냐면은 P는 1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닛이요. 두 번째 유닛도 이제 소비자 A는 첫 번째 물건 이제 10에 샀죠.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maximum willingness to pay 위법 가격은 9죠. 그러니까 9가 5보다 높으니까 9라는 가격에 역시 소비자 A한테 파는 거고요. 쭉 어디까지 판매하냐면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유닛까지요. 다섯 번째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가격 6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닛은요. 여섯 번째 유닛은 이제 지금 소비자 A나 소비자 B나 둘 다 유보 가격이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섯 번째 유닛은 5라는 가격에 소비자 A한테 팔고 일곱 번째 유닛은 또 같은 가격에 5라는 가격에 소비자 B한테 파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업의 한계 비용이 지금 2랑 3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은 2랑 3 사이에 있는 데까지 2.5면은 딱 3까지요. 가격이 3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생산을 한 다음에 그 소비자한테, 각각의 소비자한테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물건을 판매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 이렇게 물건 판매가 가능하다. 가격을 그렇게 설정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은 1급 가격 차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은요, 지금 이만큼이 한마디로 원래는 소비자 잉여로 이제 그 귀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모든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가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B랑 거래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만큼의 잉여를 역시 전부 다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발생되는 소비자 잉여는 없어요. 왜냐? 소비자 A 같은 경우요.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자기가 낼 최대한의 그 지불 액수를 전부 다 가격을 통해서 지불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모든 잉여는 기업이 생산자 잉여라는 이름으로 이제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시장 수요 곡선이 있을 경우에 첫 번째 물건 제일 가치가 높은 사람한테 팔고요. 두 번째 물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어디까지? MC랑 딱 만나는 점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래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총 잉여를 기업이 전부 다 생산자 잉여라는 이름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의 이점은 뭐냐면요. 이런 가격 차별의 이점은 일단 단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잉여는 소비자한테 돌아가고 어떠한 잉여는 생산자한테 돌아가야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만족도가 그게 좀 동등하게 거래가 좀 페어하구나 공정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만요. 이 공정성 측면에서는 꽝이죠. 하지만 수요 곡선이 한계 비용과 만나는 전까지 결국 기업은 생산하게 돼 있어요. 왜냐? 모든 그 발생될 수 있는 그 잉여를요, 이렇게 자신이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노란색의 파일을 어디까지 생산해야 극대화시킬 수 있냐면은 정확히 만나는 점, MC랑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까지 생산해야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P랑 수요 곡선이 MC랑 만나는 점까지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이 Q햇만큼 이렇게 MC랑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까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자원 분배 차원에서는 효율성이 달성되게 돼요. 그런데 서로 간의 그런 공정성, 그 잉여에 대한 equality, equity 이런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안 좋다는 거예요. 자, 2급 가격 차별은, 그러니까 1급 가격 차별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별로 볼 수 없는 반면에 2급 가격 차별은 꽤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2급 가격 차별의 정의는요.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양을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같은 가격을 부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이 조건의 의미는 뭐냐면은 각각의 그 기업이 생산한 다음에 그 생산량의 범위를 나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0부터 Q1까지 소비하고 싶어요. 이 중에 하나 생산량 골라서 소비하고 싶어요. 그럼 그 소비자한테는 P1의 가격을 부과하고요. 근데 이 소비자는 Q1만큼은 일단 Q1까지는 P1 가격을 부과하고 Q1 여기서 더 초과해서
소비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만큼 소비를 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는 Q1까지는 P1의 가격으로, 근데 Q1 이상을 초과한 이 범위에서는 P2의 가격으로. 한마디로 좀 더 많이 소비한 사람한테 가격 할인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간 가격 설정. 판매할 상품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고요. 지금 총 Q3만큼 언제 판매할 생각인데요. 각각의 소비자한테 최대 Q3만큼 이제 판매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 소비자한테 덩어리로 이렇게 Q1, Q2, Q3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Q1까지는 가격이 P1, 그 다음에 Q1에서 Q2로 넘어갔다. 그럼 추가되어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P2. 그 다음에 Q2까지 넘어갔다. 그럼 이 추가되는 범위에서는 가격 할인 P3. 이렇게 이제 덩어리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quantity discount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량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가격 할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비선형 가격 설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가격을 설정한다는 거는 만약에 Q만큼을 구매했다. 그러면은 총 나오는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비용이요. 소비자 측면에서 각각의 유닛당 동일한 프라이스 P가 매겨졌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총 나가는 지출이 P 곱하기 Q죠. 이거는 지출량, 소비량 Q랑 딱 비교해서 지출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선형의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각각의 유닛당 총 얼마를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프라이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P of Q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소비량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비싸다가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이제 지출되는 왜냐면 가격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소비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비선형으로 설정됐다 해가지고 non-linear pricing이라고 불러요. 상품을 묶어서 싸게 파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 1급 가격 차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여기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어떤 가격을 낼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격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면요. 자신이 여기서 Q1에서 딱 소비하고 스탑하면은 P1의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소비할 경우에는 이제 가격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자신이 지불할 가격이 어떤 유닛에 대해서요. P1만큼 지불할 건지 아니면은 P2만큼 지불할 건지 아니면 P3만큼 지불할 건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1급 가격 차별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각각의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판매량과 상관없이 다른 가격을 매겨버리기 때문에 너 몇 번째 유닛 샀어? 그럼 너한테는 얼마? 딱 이렇게 선택의 조건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 과연 소비자는 과연 얼만큼 살 수 있냐면요. 자신의 예산에 달려 있는데요.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Q만큼 소비했을 경우에 이 소비자가 가져가는 소비자 잉여는 이 첫 번째 삼각형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죠. Q2만큼 소비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럼 Q1부터 Q2 사이에서는 P2의 가격을 지불하니까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가져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Q3만큼 소비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또 추가적으로 이만큼. 그래서 만약에 Q3만큼 소비했다. 그럼 그때 가져가는 소비자 잉여는요. 이렇게 삼각형 3개의 넓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생산자가 가져가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1급 가격 차별과 비교해서 이때는 약간의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잉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구간별 가격 할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스스로 어떤 가격을 낼지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잉여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1급 가격 차별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주차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오늘 12주차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독점 기업에 대해서 나눈 주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